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바빴다. 회색 빌딩 사이로 쏟아져 내려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쉼없이 이어졌고 그 속도에 뒤처진 사람은 곧바로 밀려나기 마련이었다. 서지호는 그 흐름 속에서 숨이 가쁜 채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한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다른 한 팔에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민주는 열 때문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작은 이마저로 웬 그룹의 로비가 보이자 지원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시계를 확인하니 약속 시간보다 3분이 늦어 있었다. 단 3분.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3분이 인생을 가를 수도 있다는 걸 지원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조금만 참아, 민준아. 엄마 금방 끝나. 지원은 아이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힘없이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제2의 그룹의 로비는 지나치게 넓고 차가웠다. 대리석 바닥은 발소리를 증폭시켰고 유리 벽 너머로 보이는 안내 데스크는 마치 신문대처럼 느껴졌다. 지원은 숨을 고르고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그때 날카로운 시선이 두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훑었다. 오혜진이었다. 인사팀 팀장이자 이곳에서 규칙 그 자체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아이를 데리고 오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갈 만큼 또렷했다. 지원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밤새 열이 나서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잠깐만 면접을 보고. 잠깐. 혜진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다. 여긴 대기업입니다. 개인 사정 봐주는 곳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이요. 로비 한쪽에서 면접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노골적인 불쾌감이 섞인 시선들. 지원의 귀가 뜨거워졌다. 면접은 기본적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한 겁니다. 혜진은 또렷하게 말했다.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책임감 있는 행동인가요? 지원은 민준을 더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그 순간 민준이 들고 있던 작은 물병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힌 물병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 물은 공교롭게도 혜진의 구두 위로 흘러갔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혜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여기가 놀이터예요. 회사 로비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다. 지원은 바닥에 무릎을 꿇듯 앉아 휴지를 꺼내 물을 닦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닦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요. 혜진은 냉정하게 말했다. 보안팀, 이분들 밖으로 안내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2명의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민주는 상황을 알아챈 듯 지원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엄마. 작은 목소리가 떨렸다.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한 번만요. 단 한 번만 면접을 보게 해주세요. 저는 준비요. 혜진은 말을 끊었다. 자기 인생도 정리 못하는 사람이 무슨 프로젝트를 보조합니까? 그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자동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단정한 셔츠에 재킷을 손에 들고 어깨에는 간단한 가방을 메고 있었다. 누가 봐도 임원 같지 않은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걸음에는 묘한 무게가 있었다. 그는 로비 한가운데서 멈춰 섰다. 말없이, 그러나 아주 자세히 상황을 바라보았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물을 닦고 있는 여자, 그 옆에서 겁에 질려 있는 아이, 그리고 그들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인사팀장. 보안 요원이 한 발짝 더 다가가려는 순간 남자가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다. 혜진은 고개를 돌려 남자를 보았다.
여긴 면접 구럭입니다. 관계자 아니시면. 남자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이분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혜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규정을 어겼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고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남자는 다시 바닥에 앉은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는 유리 조각에 베인 듯 피가 맺혀 있었다. 아이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울음을 참고 있었다. 남자의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졌다. 그는 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누가 이 회사를 대신해서 사람을 판단하라고 허락했죠?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남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을 쫓아낼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로비에 있던 직원 몇 명이 그제야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고 숨을 삼켰다. 속삭임이 퍼졌다. 설마 강현우 대표님 아니야? 혜진의 안색이 눈에 띄게 변했다. 강현우, 자원 그룹스 CEO, 34살, 냉철한 판단력으로 유명한 인물. 그는 다시 말했다. 이 회사는 능력을 보는 곳이지 인생의 짐을 재는 곳이 아닙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묘한 단단함이 있었다. 동정이 아닌, 분노가 아닌 질문 같은 눈빛이었다. 강현우는 그녀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서지원 씨죠. 지금 저와 면접을 보시겠습니까? 로비 전체가 숨을 멈췄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이 회사의 가치관 전체를 흔들기 시작하는 첫 문장이었다. 그 누구도 로비에서 면접이 시작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강현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서지원 씨, 준비되셨나요? 지원은 잠시 숨을 골랐다. 팔에 안겨있는 민준의 무게가 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온 기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면접을 보겠습니다.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다. 이쪽으로 가시죠. 예정보다 훨씬 이른 아침, CEO의 개인 사무실에서 면접이 시작됐다. 일반적인 회의실이 아닌 창이 크게나 있는 조용한 공간. 차분한 조명 아래에서 지원은 여전히 민준을 품에 안고 앉아 있었다. 민준은 그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가끔씩 미열로 몸을 뒤척였다. 아이를 눕혀도 괜찮습니다. 강현우가 먼저 말했다. 편하게 하세요. 지원은 조심스럽게 재킷을 벗어 책상 옆 소파에 펴고 민준을 그 위에 눕혔다. 아이의 얼굴을 한번 쓰다듬고 나서야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강현우는 노트북도 펜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자기소개서 잘 봤습니다. 지원 동기는 따로 묻지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는지. 지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정제된 답을 준비해왔다.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역량을 쌓았으며 팀워크를 중시하는 성향, 그런 말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문장이 어울릴 것 같지 않았다. 지금의 그녀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는 매뉴얼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5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는 저를 할머니에게 맡긴 채 떠나셨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늘 두려웠어요. 내일이 어떤 날이 될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 그래서 언제나 계획하고 준비하고 완벽하려고 했죠. 그런데 인생, 준비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강현우는 미동도 없이 들었다. 25세 결혼했고 26세 아이를 가졌습니다. 남편은 책임감이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는 혼자였습니다. 지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시선을 떨구지 않았다. 낮에는 편의점, 저녁에는 사무보조, 새벽에는 보고서 대필. 잠은 하루에 2~3시간.
아이 열이 날 때는 회사 눈치 보느라 오는 아이를 업고 병원에 뛰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일자리를 옮기셨죠? 현우가 조용히 물었다. 지호는 웃음을 머금었다. 슬픔보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이유로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이해하지만 회사는 회사니까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대놓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냐고 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JRWN 그룹에 지원하신 이유는 여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과로 평가받는 곳, 실력으로 승부 보는 곳. 그 말에 현우는 잠시 시선을 거두었다. 창 너머로 비치는 서울의 도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각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면접에 늦는 건 기본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그래서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는 오늘 새벽에도 열이 39도를 넘었고 저는 병원에 다녀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의료는 있지만 변명으로 들릴 수 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현우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아이의 이름은 민준입니다. 지금도 열이 있습니까? 약을 먹였지만 아직 좀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메모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를 보니 이전에 프로젝트 보조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작은 중소기업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기획안 작성, 자료 정리, 일정 조율 등 맡았고 사장님 바로 밑에서 보고서 작성도 했습니다. 엑셀은 어느 정도 다룰 줄 아시죠? 피벗 테이블, 매크로, 함수 사용 가능합니다. 파워포인트는 디자인 감각은 부족하지만 내용 정리는 잘합니다. 메일 정리, 회의록, 일정 관리까지 동시에 가능한가요? 지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했기 때문에 한 번에 3가지 이상은 항상 했습니다. 체력은 부족해도 멀티태스킹엔 자신 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웃음에는 비꼼도, 동정도 없었다. 오히려 감탄에 가까웠다. 그때 소파 위에 누워있던 민준이 조용히 몸을 뒤척이며 엄마 하고 중얼거렸다. 지원이 급히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다. 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지원 씨. 지원이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돌아보자 그가 말했다. 이번 주부터 일주일간 인턴 형태로 근무해 보시죠.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해내는 것. 아이에 대한 사정은 이해하되 업무는 업무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지원은 망설이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건 부탁인데요. 네. 아이가 아플 땐 숨기지 말고 말해주세요. 우린 팀이니까요. 그 말에 지원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 회사, 이 사람, 무언가 달랐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평가받을 수 있는 곳에 섰다는 걸 느꼈다. 비로소 한 사람으로서 서지원은 첫 출근 날 평소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났다. 민준의 열은 거에 다 내렸지만 혹시 몰라 아침에 병원을 한 번 더 들른 뒤 근처에서 아이를 맡길 곳을 수소문했다. 마침 같은 원룸 건물에 사는 김 여사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일주일만 도와달라는 부탁에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 돕는 게 복이지. 가서 잘해봐요. 지원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다. 엄마 금방 끝나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민주는 손에 쥐어진 작은 인형을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다. 첫 출근부터 분위기는 팽팽했다. 오혜진은 예전에 오만한 미소는 지우고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다. 여기 인턴 업무는 프로젝트 보조 중심입니다. 보고서 정리, 회의실 세팅, 자료 출력 등
보통 3명 분량이지만 특별히 혼자 맡게 될 거예요. 지호는 고개를 숙였다. 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한 어기면 바로 퇴출입니다. 인턴이라도 기록은 남기니까요. 혜진의 말은 날이 서 있었지만 지호는 감정 없이 받아들였다. 이전의 회사들에 비하면 익숙한 말투였다. 지호는 책상에 앉자마자 업무 매뉴얼과 프로젝트 계획서를 훑기 시작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화장실도 가지 않은 채 문서를 정리하고 타임라인을 엑셀에 정리하고 메일함을 정렬했다. 점심시간, 다른 직원들이 335 나가거나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사이 그녀는 혼자 책상에 남아 컵라면을 먹으며 남은 자료를 정리했다. 아, 대단하네. 인턴이 저렇게 열심히 하긴 처음 봐. 한 직원이 지나가며 중얼댔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귀찮다니까. 괜히 특별 대우 받아서. 지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마음을 쓰면 집중을 놓치게 된다. 그건 이미 그녀가 수없이 반복하며 체득한 생존 방식이었다. 3일째 되는 날, 야근이 시작되었다. 보고서 마감일이 앞당겨졌다는 이유였다. 갑자기 일정 바뀌었습니다. 오늘 안에 완료해야 해요. 박태수 대리가 말했다. 왜 아침에는 말씀이 없으셨죠? 지원이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메일로 공지했는데요. 확인 안 하신 건가요? 하지만 메일을 아무리 확인해도 그런 내용은 없었다. 이건 의도적인 덜이라는 걸 지원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따지지 않았다. 오히려 의자에 등을 바짝 붙이고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다. 밤 9시,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 꺼지는 시간에도 그녀는 자리를 지켰다. 9시 30분, 강현우가 사무실을 돌다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책상 위의 파일을 들여다보았다. 이 자료 직접 정리하신 거예요. 지호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 원본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새로 구성했습니다. 현우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다가 말했다. 보고서 요약 방식이 간결하네요. 기획팀 자료보다 낫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더 배우겠습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아이도 기다릴 겁니다. 지호는 살짝 웃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민주는 현관 앞에서 잠든 채였다. 작은 담요를 덮어준 김 여사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깨우려고 했는데 자꾸 엄마 기다린다고 해서. 지호는 아이를 안아들며 눈가를 훔쳤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아이를 눕히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다. 피곤했지만 내일 아침 회의 자료를 복습하고 싶었다. 잠든 아이 옆에서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보낸 사람, 박태수. 제목, 자료 수정 요청, 오전 7시 전 제출. 지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전쟁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창문 밖 서울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겨루 시작이었으니까. 목요일 아침, 서지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보고서 수정본을 오전 7시 전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무실의 불이 채 켜지지 않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묵묵히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목은 마우스를 쥘 때마다 저릿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이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8시가 되자 사무실에 하나둘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오혜진은 평소와 같이 하이힐 소리를 내며 나타났고 박태수는 커피를 들고 무표정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날은 제의루엔 그룹에게도 중요한 날이었다. 일본의 부동산 기업 킨세아의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체결식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계약은 수백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와 직결되는 핵심이었다. 서지원은 전날 밤 계약서 출력본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문서용 봉투에 넣고 내부 전산 시스템에도 스캔 파일을 업로드해 두었다. 문서 전달은 박태수가 직접 담당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오전 9시 10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계약서 원본이 없어졌어요. 프로젝트 팀의 대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와 외쳤다.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뭐라고? 오혜진이 눈썹을 치켜세우며 일어섰다. 어제 전달된 문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보니 봉투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없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로를 향해 날아들었다. 누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몇 초 뒤, 혜진의 시선은 서지원을 향했다. 서인턴, 어제 이 자료 마지막으로 건네준 사람, 당신 맞죠? 지원은 순간 심장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네, 어제 오후 5시쯤에 자료를 출력해서 정리하고 박 대리님께 전달했습니다. 박태수는 잠시 머무시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엔 손 안 댔습니다. 내용 확인은 서 인턴이 직접 했다고 들었는데요. 지원은 깜짝 놀랐다. 전 분명히 다 확인하고 전달드렸습니다. 봉투에 직접 넣었고요. 그럼 누가 자료를 뺀 거죠? 혜진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일단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하니 관련자 조사를 위해 서 인턴은 오늘부로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기다려주세요. 지원이 황급히 말했다. 혹시 CCTV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자료를 전달한 시간대의 영상만이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변명은 더 불필요합니다. 혜진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프로젝트 손실이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질 건데요. 인턴이면서 이런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이 하나둘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지원은 마치 거대한 물속에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다. 변명도 통하지 않고 정황도 듣지 않으려는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벽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김 여사, 지원씨, 민준이가 계속 열이 올라요. 39.5도예요. 엄마 찾으면서 울고 있어요. 지원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CCTV 확인을 요청드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건 당신 사정이죠. 혜진은 냉정하게 말했다.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퇴근하시죠.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태수는 말없이 그녀의 책상 옆을 지나쳤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비가 오기 시작했다. 지원은 아이를 데리러 김 여사의 집으로 달려갔다. 민주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왔어. 괜찮아. 병원 가자. 지원은 아이를 꼭 안고 우산도 없이 병원으로 향했다. 진찰 결과 고열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몇 시간 동안 수액을 맞아야 했고 당장 입원은 아니지만 집에서 간호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늦은 저녁, 지원은 전등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창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자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쟁처럼 들끓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익수를 깨물며 중얼였다. 정말 내 잘못일까? 그녀는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CCTV 요청 메일을 작성했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더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강현우는 우연히 사내 인트라넷을 확인하다. 서지원을 보낸 마지막 메일을 보았다. 제목, 계약서 자료 관련 CCTV 요청드립니다. 그는 즉시 보안팀에 연락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프로젝트 관련 자료가 보관된 프린팅실과 전달 경로의 CCTV를 확보해주세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무언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요일 아침 JAWN 그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KNA 측과의 계약식이 취소될 뻔했다는 소문은 이미 부서 전체를 타고 퍼졌고 인사팀에서는 긴급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내 누군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불안을 안고 출근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박태수였다. 서지호는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 아이의 고열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고 자신에게 떨어진 업무 정지 조치 역시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는 밤새 작성한 메일을 보냈다. 강현우 대표에게 그리고 프로젝트 팀에게. 제목, 계약서 본실건 관련 CCTV 확인 요청. 그녀는 모든 정황을 조목조목 정리했고 자료를 전달한 시간, 이치, 담당자까지 명시했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비록 기회가 사라진다 해도 억울함은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오전 10시 대표실 앞 강현우는 보안팀장이 건넨 USB를 들고 자리에 앉았다. 이 영상은 어제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의 프린팅실과 복도, 회의실 앞까지의 CCTV입니다. 영상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첫 장면, 서지원이 프린트실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그녀는 출력한 계약서와 자료를 꼼꼼히 확인한 뒤 봉투에 넣고 봉인했다. 다음 장면, 박태수가 다가와 봉투를 받는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주변을 한번 확인하고 복도 끝에 창가 쪽으로 향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강현우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박태수가 혼자 있는 공간에 도착한 뒤 봉투를 열고 계약서 한 장을 꺼내는 장면. 그는 그것을 접어 내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서류만 가지고 회의실로 향했다. 멈춰요. 강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확대해 보세요. 지금 그의 손안에 있는 종이, 그게 계약서 원본 맞죠? 보안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문서 하단에 있는 고유 번호가 일치합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그는 바로 비서실에 지시를 내렸다. 10분 후 전사 긴급회의 소집. 오혜진 팀장, 박태수 대리 포함 전원 참석. 프로젝트팀, 감사팀, 인사팀 모두 입장 준비하세요. 오전 10시 30분, 11층 대회의실에는 핵심 인물 전원이 모여 있었다. 회의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강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도 없이 USB를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처음엔 고개를 가우뚱하던 이들이 계약서가 사라지는 장면이 나왔을 땐 일제히 숨을 삼켰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영상이 끝난 후 대표는 조용히 물었다. 오혜진 팀장, 이 사안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혜진은 얼굴이 굳어졌다. 보고는 박태수 대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가 계약서를 마지막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럼 서인턴에게 책임을 물었죠. 정황상 그가 마지막으로 문서를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 정황이라는 게 말 그대로 추측입니까? CCTV 확인 요청은 무시했습니까?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강현우는 고개를 돌렸다. 박태수 대리, 계약서를 분리했습니까? 박태수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날 서인턴이 너무 두각을 나타내서 팀 내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수하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 회의실 전체에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감싸줄 수 없는 고백이었다. 당신이 한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강현우는 단호히 말했다. 이건 명백한 업무 방해이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바라봤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을 내몰고 있었습니까? 말없이 앉아있던 프로젝트 팀장이 입을 열었다. 대표님, 서인턴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녀 없었으면 어제 보고서도 못 맞췄을 겁니다.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론을 내렸다. 박태수 대리는 즉시 직무 정지.
감사팀 조사에 협조하세요. 오혜진 팀장은 인사보문에서 물러나 대기 발령 조치합니다. 서지원 인턴은 즉시 업무 복귀.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는 전사공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모두가 빠져나간 회의실에 강현우는 홀로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렸다. 대표님. 지원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맡기고 급히 달려온 듯 숨이 가빴다. 회의로 보셨습니까? 그가 물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 억울함을 믿어주셔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보여줬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이젠 더는 고개 숙이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이유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말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의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에게 오랜 어둠 끝의 첫 번째 빛처럼. 일주일 후 서지원은 정식으로 JWN 그룹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더 이상 인턴이 아닌 정규직 사원, 프로젝트 관리팀 소속의 어엿한 구성원이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순간 손끝이 떨렸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인정, 잃어버릴까 두려워 마음조차 붙일 수 없었던 자리가 마침내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서 사원. 강현우가 악수를 건넸다. 그동안 보여준 성실함과 능력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은 결과로 되돌려주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 더 기대하겠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원은 문득 아이 생각이 났다. 그날 오후, 그녀는 사내복지팀에 문의했고, 민주는 JWN 그룹이 후원하는 직장 어린이집에 등록되었다. 이제 더 이상 아픈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일하러 나갈 필요는 없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쉽게 평온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동료에게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검색해 보셨어요. 포털에 이름 뜨던데요. 지원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채 휴대폰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글을 보았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글이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정규직 된 싱글맘 인턴. 진짜 실력으로. 글쓴이는 익명으로. 지원의 사진과 근무 부서, 그녀가 아이를 회사에 데리고 온 일, 그리고 최근 정규직 전환 사실까지 모두 상세하게 적어 놓았다. 가론 공정한 평가였을까? 대표가 감정적으로 판단한 것 아닌가? 아이 일용해서 동정표 받은 거 아닌가? 댓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로 불어났다. 이래서 엄마들은 회사의 부담이지. 요즘은 실력보다 스토리가 먹히는 시대인가 혼. 다음엔 반려동물 데리고 오면 되겠네. 출근하다고 정규직 되게. 지원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이었다. 늦은 밤까지 남아서 일하고 아픈 아이를 안고 출근하면서도 단 한 번도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실력을 부정하며 그 존재마저 공격했다. 같은 날 오후 사내 익명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다. 오 대표의 사적인 감정이 회사 인사에 영향을 주어도 되는가? 특별 대우는 형평성 침해 아닌가? 그 글 아래에는 누가 봐도 그녀를 겨냥한 내용이 이어졌다. 말은 멋있게 해도 결국 정은 논리 위에 있지. 회사 이미지 실추시키는 행동,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지 않나.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팀장도 동료들도 그녀를 정면으로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 미묘한 분위기의 변화는 분명히 느껴졌다. 회의 시간에 그녀가 의견을 내면 일부는 시선을 피했고 일부는 묵묵히 받아 적기만 했다.
그녀는 다시 조용해졌다. 누구에게도 폐가 되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견디기 위해. 며칠 후 강현우가 그녀를 대표실로 불렀다. 요즘 괜찮습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정말로, 솔직히 말하면 괜찮지 않습니다. 그녀는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제가 무언가를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뭔가를 증명해야 하는 걸까요? 현우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가 있었다. 내부 평가 시스템상 서사원은 업무 완성도, 시간 준수율, 협업 능력 모두에서 상위 5%입니다. 정규직 전환 기준 점수는 충분히 넘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유를 찾습니다. 특히 자신이 놓친 기회를 누군가가 잡았을 때. 저는 그냥 열심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명확해집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편견을 정면으로 깨는 것. 당신이 일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단단한 반박이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을 나서려는 찰나 그가 덧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이 회사는 당신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도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지원은 다시 돌아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굳어있던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변함없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우지 않기 위해. 세상은 아직 불공평했고 편견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엔드아포즈, 나답게 버티는 법 엔드아포즈를 배우고 있었다. 프로젝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서지원은 점점 더 바빠졌다. 기획팀, 디자인팀, 그리고 외부 협력사와의 일정 조율까지 맡으며 하루 12시간이 모자랐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늦거나 일을 미룬 적이 없었다. 모든 메일은 1시간 안에 회신했고 회의록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되었다. 하루는 기획팀의 팀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원 씨, 이번 주 중으로 일본 파트너 쪽과의 회의 정리 파일 만들 수 있겠어요? 원문 버전으로도 필요하거든요. 지원은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틀 내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말대로 그녀는 48시간 안에 한글과 영어 2가지 버전의 문서를 정리해 제출했다. 그 세밀함과 정확성은 회의에 참석한 일본 측 파트너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Who prepared this document? Very detailed and considerate. We are impressed. 그 피드백이 대표에게 전달되었을 때 강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서지원 사원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관리 담당 중 한 분이죠. 그 짧은 칭찬은 회사 내부의 분위기를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의 편견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변화는 늘 저항을 동반했다. 그 주 금요일 또 다른 익명 게시물이 사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일만 잘하면 다인가요? 엄마가 우대받는 분위기, 정말 괜찮은 겁니까? 이번엔 더 직접적이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회사는 일에만 집중해야 하는 곳 아닌가요? 동정이나 감정적 평가가 계속된다면 공정성은 어떻게 지켜지나요? 그리고 댓글 중 하나는 지원의 가슴을 찌르는 문장이었다. 저러다 대표랑 무슨 사이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그녀는 모니터를 조용히 닫았다. 더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뜨겁게 무언가가 일어났다. 왜 누군가의 노력은 항상 다른 방식으로 왜곡되는가? 왜 여성, 그리고 엄마로서의 삶은 늘 의심의 대상이 되는가? 며칠 후 대표는 외부 포럼에 참석했고
사내는 비교적 조용했다. 지원은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다른 팀원들의 업무를 돕기 시작했다. 특히 디자인팀에서 인력 부족으로 일정이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퇴근 후 남아서 보조 작업을 했다. 처음엔 거절하던 디자이너도 그녀의 꼼꼼한 도표 정리와 텍스트 정리에 감탄하며 말했다. 지원 씨, 원래 디자인팀이었어요. 아니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녀의 도움으로 디자인팀은 정해진 일정을 맞출 수 있었고 그 일은 자연스럽게 팀 전체의 감사 메일로 이어졌다. 서지원 사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업무의 시간에도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 마감이 무사히 끝날 수 있었습니다. 메일이 전체 팀에 전달되자 그동안 그녀를 외면하던 몇몇 직원들도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동안 오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일 잘하는 분이라는 거 알게 됐어요.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의 1차 결과 보고회 날 대표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서지원은 서브 발표자로 지목되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놀랐다. 하지만 기획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자료의 흐름과 구성, 절반 이상은 서 사원이 맡았어요. 직접 설명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무대 앞에 선 그녀는 손에 쥔 리모컨을 조심스럽게 눌렀다. 스크린에 차례차례 뜨는 데이터, 도표, 일정표, 그리고 예산 분석.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이 일정은 일본 케이세이 측과의 연동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3주차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 내부 버퍼 일정을 두었고 30분간 이어진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조용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사람은 강연 울었다. 매우 훌륭했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구성과 현장 중심의 분석. 이런 발표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회의실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만든 사람에게 불필요한 시선과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이제 없었으면 합니다. 그 말에 조용히 박수가 퍼졌다. 처음엔 몇 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쳤다. 서지원은 그 박수 속에서도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녀는 이제 존중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존재의 이유를 입증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발표 이후 서지원을 바라보는 회사 사람들의 눈빛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녀를 특히 바른 사람이라 말하는 이는 드물었다. 대신 프로젝트의 중심을 잡는 사람, 있어서 다행인 사람이라는 속삭임이 조심스럽게 오갔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변화를 가장 불편하게 여긴 인물이 있었다. 바로 오혜진이었다. 그녀는 아직 대기 발령 상태였고 복귀 여부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를 예정이었다. 그 누구도 그녀를 향해 직접 비난하지 않았지만 지금 회사 안에서 가장 애매한 위치에 놓인 사람은 분명 그녀였다. 그녀는 점점 자주 서지원을 멀리서 지켜보곤 했다. 커피를 타는 모습, 회의실 안에서 동료와 조율하는 모습, 야근 후에도 침착하게 퇴근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자신이 한때 누렸던 안정감을 떠오르게 했다. 내가 놓친 게 뭘까? 내가 틀린 건가? 아니면 시대가 변한 걸까? 혜진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한편 팀 내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기획팀은 새로 수주한 해의 프로젝트로 인해 인력이 분산되었고 그에 따라 프로젝트 실무를 더 단단하게 잡아줄 조율자가 필요했다. 그 시점에 가장 자연스럽게 떠오른 이름은 서지원이었다. 강현우는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책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말했다. 조율 능력과 정리력, 그리고 일정 감각. 지금 이 업무는 서 사원이 맡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멋멋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닌 객관적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왔다. 일부 선배 사원들 사이에서 은근한 불만이 퍼졌다.
신입이 프로젝트 조율을 해. 우린 너를 기다려라 겨우 맞는 역할인데. 기준이 뭐라 능력이면 말 다야. 그 불만은 곧 서서히 분열로 번져갔다. 특히 고참급 직원 중 한 명인 윤 대리는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표출했다. 서사원, 미안한데 이 업무는 내가 예전에 맡던 파트라. 괜히 오버하지 말고 팀장 지시대로만 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회의 자료에 수정을 가한 내용을 검토하다가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 예산 배정 수치가 실제 데이터와 다르게 조작되어 있었고 일정도 비현실적으로 압축되어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 조용히 팀장에게 말했다. 이대로 보고되면 실제 일정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일본 측 리뷰 일정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놀란 눈으로 자료를 다시 살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하게 봤네요. 고마워로. 이건 다시 손발하겠어.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윤 대리는 얼굴이 굳어졌다. 며칠 후 윤 대리는 다른 사원에게 중얼거렸다. 요즘은 참 조용히 일하면 바보 되는 세상이야. 그 말은 빠르게 퍼졌고 팀 안은 다시 묘한 긴장감으로 휘감겼다. 이런 분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은 이상해로 오혜진이었다. 비공식적으로 사무실에 들른 그녀는 팀 내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했다. 그리고 복귀 전 조용히 대표를 찾아갔다. 대표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서지원 사원, 팀에서 내보내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그 사람이 버티는 걸 봐야 하는 때입니다.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혜진은 피식 웃었다.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귀찮은 변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회사가 변화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더군요. 그건 인정해야죠. 본인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정말 무서운 건 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잃는 거죠. 그날 이후 분위기는 다시 서서히 정돈되기 시작했다. 윤 대리는 공식적으로 경고를 받았고 서지원은 팀 내의 신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부여받았다. 이는 단순 보조가 아닌 실질적 운영과 조율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자급 역할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같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늦은 밤엔 가끔 회사 탕비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디자인팀의 막내는 작은 도중 간식을 챙겨주었고 기획팀의 선임은 무리하지 말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복귀한 오혜진은 예전과 다르게 서지원을 직원으로 그리고 후배로 대하기 시작했다.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 변화는 누군가의 고집이 아니라 누군가의 묵묵한 인내와 능력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조직을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프로젝트는 마지막 피치를 올렸다. 계약 체결은 끝났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서지원은 여전히 매일 첫 출근자였고 마지막 퇴근자이기도 했다. 그녀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라는 역할에 완벽히 적응하고 있었다. 각 팀 사이의 소통을 매끄럽게 조율했고 문제 발생 시 빠르게 우선순위를 정리해 리스크를 줄였다. 회사 내부에서는 점점 더 많은 부서가 그녀에게 협업을 요청해왔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월 초 협력사 측의 담당자가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면서 중요한 서브 계약이 중단된 것이다. 서류 검토가 미뤄지면서 전체 일정이 뒤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대표를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책 논의가 시작되었다. 만약 이 서브 계약이 지연된다면 본 계약 이행 자체가 차질을 빚습니다. 기획팀장이 말했고 재무팀은 난색을 표했다. 이미 세부 예산까지 반영된 상태입니다. 변경이 생기면 결제 프로세스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강현우는 조용히 서지원을 바라봤다. 서사원, 현 상황 정리해보세요. 지원은 망설이지 않고 노트북을 열었다.
현재까지의 일정상 2주 내 서브 계약이 완료되어라 전체 공정이 유지됩니다. 협력사와의 단독 대면이 불가하므로 우리가 직접 문서 조율 및 검토를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일주일 안에 그 서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직접 한다고? 그건 너무 무리 아닌가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큰 무리입니다. 그 순간 강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해보세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이튿날부터 그녀는 매일 협력사와 화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법무팀과 문고 하나까지 확인하며 문서를 정리했다. 아그는 물론이었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늦게 데려가는 날도 늘어났다. 며칠 후 민주는 다시 열이 났다. 몸살과 기침, 고열까지 겹쳐 병원에서는 입원 권유를 받았다. 그녀는 병원 침대 옆에서 노트북을 펴고 문서를 다듬었다. 간호사가 걱정스레 다가와 물었다. 회사 일 계속 하실 건가요? 어머님도 쓰러지시겠어요? 지원은 아이의 이마를 짚으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 이 일 놓치면 아이도 나도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새 병원에서, 낮에는 회사에서, 문서는 점점 완성도를 높여갔고 마침내 마감 하루 전날 최종본을 제출했다. 다음 날 아침 대표실 문 앞 강현우는 그녀에게 말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 해냈네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민준이는 괜찮습니까? 어제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 댁에 있어요. 그럼 오늘 하루 쉬세요. 당신은 이미 이번 프로젝트에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다. 지금 울면 처음부터 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 사내 소식지에 한 편의 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단순했다.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서지원. 글쓴이는 기획팀의 부팀장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누군가의 고생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배움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서지원 사원은 일하는 엄마 이전에 그저 출구의 동료입니다. 글은 빠르게 공유되었고 많은 직원들이 공감 댓글을 남겼다. 맞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팀이 버텼어요. 이젠 더 이상 설명 필요 없는 실력자죠. 그 글이 게시된 지 하루 만에 대표는 전사 메일을 통해 공식 메시지를 전했다. 우성과는 말보다 강하다. 그러나 성과 뒤에는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회사를 바꾸고 문화를 만든다. 서지원 사원은 그 증거다. 서지원은 그 메일을 읽으며 조용히 모니터를 덮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무너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버텼기에 지금 여기 있다. 그녀는 여전히 엄마였고 직장인이었으나 무언가를 꾸준히 쌓아가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일의가 아닌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서울의 거리엔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서지원은 오늘도 늘 하던 대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정말 많은 게 변했구나.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하루하루가 시험 같았다. 누군가의 시선을 견뎌야 했고 존재 자체가 증명되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출근하자마자 강현우 대표가 직접 찾았다. 오늘 오후 3시에 전체 회의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거예요. 서 사원도 꼭 참석해 주세요. 정책이요. 그동안 많은 걸 봤고 배웠습니다. 이제 변화를 시작해야겠죠. 그 말의 의미를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
오후 3시, 전 직원이 모인 회의실에 강현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단상에 서서 말문을 열었다. 오늘은 회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문화의 전환입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그동안 성과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탈락하고 사라졌는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키우마, 누군가는 부모를 간병하마, 누군가는 단지 조용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뒤로 밀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나 한 사람이 보여줬습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며 조직 전체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서지원을 바라봤다.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름하여 지속 가능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평가 시스템입니다. 성과와 결과만이 아닌 협업 기여도, 회복 탄력성, 성장 곡선까지 평가 지표에 포함합니다. 회의실 안에 웅성임이 퍼졌다. 또한 워킹맘 및 워킹데디를 위한 유연 근무 시스템을 확대하고 모든 직원이 생애 주기에 맞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 배운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지원 사원, 고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서지원은 얼떨떨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던 감사, 누구도 내세우지 않았던 공로. 그러나 그 진심이 마침내 이 공간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왔다. 지원 씨 덕분에 회사가 바뀌었네요. 우리 아이도 키우는 중이라 진짜 응원하고 있어요. 그동안 말 못했지만 정말 존경했어요. 그녀는 그 말들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길 어린이집에 도착하자 민준이 달려 나왔다. 엄마, 우리 민준 오늘 잘 있었어? 응, 근데 선생님이 그랬어. 우리 엄마 회사에서 상 받았대. 엄마, 대단한 사람이래. 지호는 순간 멈칫했다. 누가 그래? 선생님이 인터넷 봤대. 엄마 이름 나왔다고 했어. 그녀는 조용히 민준을 안았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온 마음을 녹였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운 후 노트북을 열자 회사 내부 뉴스 페이지에 내일을 바꾼 이름 서지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다. 자신의 사진, 동료들의 인터뷰, 그리고 대표의 말이 정리되어 있었다. 서지원 사원의 존재는 누군가를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무심히 지나쳐왔던 사람들의 가능성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다. 오늘도, 내일도 큰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작은 하루들이 쌓여 누군가의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시작엔 언제나 작고 흔들리던 마음 하나가 있었다. 그 마음이 오늘도